예, 돈이 되는 뉴스 이어갑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제 챗GPT가 계속 뭔가 꺾일 듯 안 꺾이고 계속 가잖아요. 네. 생각보다 이제 조정받을 때 낙폭도 크지 않고 올라갈 땐 또 올라가는 모습. 요거는 이제 아침에 당잠사에서 했던 내용인데 TSMC에 대해서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대만 자체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요거 3나노 공정은 풀로 돌릴 것 같다.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AI 수요 증가할 것 같다. 뭐 이런 보도였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나 그 HPC라고 고사양 컴퓨팅? 예, 요쪽에도 다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고요. 간밤 AI 관련 테마주의 움직임 보시면 그 소프트웨어 쪽 테마주들은 떨어졌는데 AI 기대감으로 맞물려 있는 반도체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은 또 올랐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오늘 반도체 칩스법이라고 요거 이제 뭐 공장 짓고 하면 세액 공제해주는 요 내용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될지는 모르겠는데 입안 기대가 있어요. 오늘 이제 조사위가 열려서 다음 보겠습니다. 뭐 정부 정책도 AI 뭔가 반도체 시동을 걸려는 움직임, 대기업들도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년 전부터 미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뭐 AI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참 얘기는 많았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까?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기술적 측면, 그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서의 또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했었지만은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실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챗GPT 뭐 써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예. 안 써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그 유료화돼 구독 뭐 그런 거 네, 한다고 이제 바꾼다고 하는데요. 얘기를 예. 하고 있죠. 4.0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또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예. 과연 이걸 쓰면서 야 이게 세상을 뭘 바꾸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글로벌적으로 전반적인 시장을 선점하는 업체들의 눈높이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AI의 발전과 함께 어떠한 섹터들,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이름만 붙어 있는 기업들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챗 GPT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음성 영역과 그리고 영상 영역으로 좀 변환을 시킬 수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더욱더 세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AI 반도체 쪽과 좀 연결된 기업,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어떤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고 있는 구간이지만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이 반도체 IP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쪽에 집중된 반도체 IP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의 솔루션이라든지 이러한 IP까지 함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쪽에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TSMC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미국에는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기업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AI 수요 증가와 함께 동사의 IP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주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 이런 쪽의 실적 성장 분명히 기대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AI 쪽에 대한 확장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어디에 집중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AI 반도체 쪽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TSMC와 함께 그러한 부분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IDC 쪽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반도체. 그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IDC 센터. IDC.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쪽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가시화되어 있는 쪽이 아닐까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관심주로 이제 테마성 움직임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네.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AI 반도체라고 하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범위가. 네. 어떤 키워드로 이게 종목을 구분해서
봐야 될까요? AI 반도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슈퍼컴퓨터나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자동차 쪽에 있는 전장화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에 대한 이슈 그리고 검색 관련된 부분 쪽 이런 쪽까지 이제 총망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지역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테마를 좀 확장시켜 나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AI 너무 이제 작은 쪽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러한 사업 영역 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좀 못 올라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AI의 효과 자체는 분명히 먼 미래를 바탕으로 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약간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봐야 하는 이제 이슈 체크 관점에서 봐야 할 키워드가 챗 GPT나 뭐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쪽 분류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걸 기억하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열어볼게요. 참 이게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위메이드, 위믹스 원화 마켓 거래소 재상장 추진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반응이 있었는데 네. 딱 개장되고 나서는 생각보다 주가 반응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뭐 관련 그 그룹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상장 폐지 이후에 약 2개월여 만에 재상장 추진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암호화폐들도 뭐 시장 반등 속에서 급락했었던 코인들의 반등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 네. 2배 이상 상승을 한 코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우리나라 게임사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쪽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위메이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믹스라는 화폐가 거래의 90%가량이 이제 원화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졌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본디 이런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게 또다시 이제 게임주들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의 판호 발급 관련된 기대감들이 이제 하드코어한 MMORPG까지 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미러 IP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위메이드에 대한 기대 요소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주가에 반영되고 정말 안정적인 실적과 우상향 흐름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지금 갖춰져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얘기해 드렸던 이러한 뉴스 모멘텀 하나하나가 주가에 영향력을 끼칠 때 결국 이제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위메이드 그룹주보다는 그러면 범위를 확장해서 게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컴투스 그룹주가 두 자릿수 급등세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컴투스 첫 VR 게임인 다크스워드라는 게 중국에서 피코 유료 앱 1위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18% 이렇게 뛰고 있더라고요. 네. 이 판호 발급에 대한 뭐 기대감도 맞물려 있다고 하셨으니까 게임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볼만한 기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게임주들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사실은 결국 이제 신작을 바탕으로 한 어느 정도의 실적 성과 이것이 이제 안정적인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출시됐던 게임 중에 예. 야, 이 게임 정말 대단하다. 돈 많이 번다. 소식 들려온 거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임 중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게임들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 때문에 자연 감소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게임주들 단기적으로 신작 모멘텀이 있는 기업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IP 게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올해 기준자로 신작 모멘텀만 놓고 봤을 때 성공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신작 모멘텀만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게임즈하고 NC소프트가 그나마 많은 신작들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게임사가 신작 공개하는 시점 즈음에서 주가가 움직이는지의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신작 모멘텀이라고 하면 신작 성과가 들리기 전까지 보는 전략이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건데 출시 거의 뭐 전까지만 보는 전략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흥행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예상외의 흥행을 거두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렇게 한 번씩 모멘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와 동일한 전략을 펼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안 올라오냐? 그러니까 이제 신작 기대감 때문에 올라올 때는 예. 오히려 신작이 매도? 나올 때 조심하고 아, 그 예. 기대감에 주가가 반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오히려 적은 성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발상 전략 말씀을 주셨고 관심권에 넣어둘 종목을 2가지 정도 추려 주셨습니다.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글로벌 투자 확대 미국으로 통한다라는 게 하이투자증권 레포트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요거 자료도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 어디지? 캐터필러 매출 비중이 높은 진성 TEC 네. 실적을 보고 미국 매출이 정말 높게 잡히는 기업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미국 내용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미국 쪽 인프라 투자 관련 내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미국이나 뭐 글로벌 다른 국가에서 투자 확대를 한다면 그 수혜를 우리나라는 한 4곳에서 받아갈 수 있다 의견을 냈더라고요. 현대일렉트릭,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요거는 이제 풍력이고 요거는 폐배터리 재사용 쪽인데 친환경 신재생 쪽도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정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단요, 예, 투자 확대라는 키워드 먼저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발전된 잘 예. 사는 국가 이렇게 생각을 예. 하지만은 그게 이제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도시권역을 조금 벗어나게 됐을 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예. 거의 뭐 한 20, 30년간 전력망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확충이 미국에서 좀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장들의 리쇼어링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가 안 갖춰졌다라고 한다면은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예.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친환경 쪽에 대한 전력 수요가 전력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이제 발전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큰 발전소를 지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력들을 모아서 이제 배전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친환경 같은 경우는 발전이 되는 요소 지역에서 모두 다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력기기의 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쇼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친환경, IRA적인 측면에서 모두 봤을 때 전력기기에 대한 성장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흐름과 주가 흐름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상원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로 현대일렉트릭이 좀 나온 게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태발성 움직임도 요즘에 건설기계 쪽에 있기도 하고 예, 오늘 뭐 데모를 비롯해서 이 섹터가 굉장히 강하기도 합니다. 네. 자, 투자의 관점에서는 예, 앞선 화면 한번 주시겠습니까? 요 4종목 중에서 볼까요? 아니면 4종목 외의 종목에서 볼까요? 4종목 중에서 저는 골라봤고요. 2종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4분기 실적도 너무 좋았어요. 요것도 네. 예.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대일렉트릭은 아무래도 이제 그룹사적인 측면에서 조선 쪽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선사들의
21년도의 수주, 22년도의 수주까지 고려해 봤을 때 올해 관련 사업부의 실적까지 고려해 봤을 때 올해 실적 기대감 유효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리포트에서는 이제 북미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 건설기계 쪽에 대한 수요 혹은 러우 사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재건 수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터키 관련된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운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결국 이제 양회 이후에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살리기 이러한 부분들이 건설 쪽과 인프라 쪽으로 확장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과거 중국 쪽의 익스포저가 상당했었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실적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로 두 개의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앞에 현대 붙은 두 종목입니다. 네. 예, 요 섹터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다른 쪽이니까 현대일렉트릭,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한국투자증권 이 브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